예,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선형 패턴 그리고 원형 패턴, 이 곡선 패턴인데 이런 패턴과 그 다음에 대칭 복사 그리고 분할, 변형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스케치를 해서 스케치 면에서 도형을 뽑아내고 그 또 뽑아낸 도형 가지고서 패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스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선택하시고 그 스케치를 그릴 그 면을 탑을 잡아줄게요. 탑을 잡아주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요번에는 원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중심점 원을 클릭해서 중심점을 잡아주고 쭉 마우스를 당겨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중심점 원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이 홀을 호에다가 대서 쭉 당겨주면은 이 지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지름을 표시할 위치에다가 클릭을 한번 더 해주면은 이 지름의 치수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름의 치수가 표현되는 그 위치도 잡아주게 됩니다. 30을 넣어줄게요. 30을 넣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치수를 취소를 한 다음에 요 면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통을 뽑아내 줄게요. 원통을 뽑아낼 때는 이 돌출 Shift 2를 눌러주시면은 돌출이 되죠. 그래서 깊이는 30으로 만들어주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쭉 돌렸을 때 이 원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원통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요거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요 모양 편집, 재질 지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양 편집 딱 누르시면은 색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빨간색을 넣어주겠다.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재질 지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재질은 여기에 뜨는 그런 재질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재질 뭐 ABS, 아크릴, 알루미늄 뭐 쭉 있죠. 브론즈, 브릭을 선택해서 넣어주면은 예, 뭐 브릭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저도 재질은 지정을 잘 안 해줘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질과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요 패턴 변형을 해볼게요. 패턴 변형. 윗면에서 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패턴 변형을 선형 패턴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선형 패턴 할 요소를 눌러 주신 다음에 방향을 선택할게요. 방향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요 축을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축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동이 되죠. 그쵸? 축을 선택해 줬는데 이동이 돼요. 축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동이 됩니다. 요 프론트 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다가 됐습니다. 지금 면 방향으로 이동. 그러니까 직선이 없으니까 면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됐어요. 지금. 그렇죠? 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쪽을 선택을 하면은 이쪽 면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게 되겠죠. 이쪽 면. 네. 이렇게 면 방향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얘를 제가 한 60으로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인스턴스 수를 5개로 늘려 보겠습니다. 5개로 늘려 보고 방향을 제가 또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 지금 제가 요 면을 기준으로 이 도형을 요쪽으로 만들어 주도록 한 거예요. 이 라이트 면이라는 게 이거니까 라이트 면 방향으로 튀어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게 됐고 패턴을 만들 요소는 파트 7이니까 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수는 요 개수들을 말하는 거겠죠. 5개가 됐고 요 거리 60은 요거와 요거 사이에 거리가 60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패턴이 선형 패턴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향은 얘를 선택하고 요 라이트 면을 이번에는 라이트 프론트 면을 선택해 볼게요. 프론트 면을 그러면 프론트 면 선택하면은 인스턴스 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만약에 5개를 늘려주면은 예, 쭉 나오죠. 그쵸? 거리도 60으로 만들어주면은 예, 이렇게 오열 종대 해첨 오열 했죠. 오열 종대 해첨 오열.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 5, 5, 25
25개의 파트가 여기 딱 추가가 될 거예요. 뭐 아주 저기 보시면 25개 파트가 쭉 나오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만들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X를 눌러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형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형 패턴은 그 원형 패턴을 만들 때에 패턴 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패턴 축은 제가 요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패턴 축은 기존에 그 2차원 도면에서 만들었던 거와 다르게 패턴 축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 요소를 먼저 선택해 주면은 패턴 축은 여기서 여기서 원래 이렇게 쭉 선택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 패턴 축을 그냥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지금 자동으로 안 뜨네요. 제가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패턴 축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또 해야겠죠. 제 스케치를 만들어 줄 건데, 이게 지금 다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닫아졌으니까 얘를 딜리트를 하고 다시 스케치 여기서 패턴 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지 말고 제가 라이트 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패턴 축을 만들어 줄게요. 새 스케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측면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케치에 대한 수직 뷰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그럼 라이트가 이렇게 해서 R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수직 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눌러가지고 2번 눌러서 방향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조선을 여기다 하나 쭉 그어줄 거예요. 쭉. 그렇죠? 지금 수직 구속 조건이 보이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수직 구속 조건이 갖는 그 보조선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15를 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윗면으로 잠깐 볼까요? 윗면으로. 원형 패턴을 만들어 줄 건데, 패턴을 만들 요소를 선택을 하고 패턴 축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패턴 축을 클릭을 해주면은 패턴 축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는 지금 패턴 축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9개 정도로 늘려 보겠습니다. 동그랗게 지금 현재 패턴 축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전부 다 이 거리는 동일합니다. 윗면으로 볼까요? 다시 윗면으로 보면은 편한 게, 우리는 팅커캐드는 이게 뭔가 윗면에서 봐도 막 입체 도형 형태로 막 보였잖아요. 근데 얘는 입체 도형 형태로 안 보이고 딱 그냥 위에서만 바라본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의 요 거리는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거 역시 만들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누르면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X를 눌러서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요 아래 곡선 패턴인데, 곡선 패턴은 저희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물론 할 수 있는데 해볼까요? 곡선 패턴도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요 앞에서 곡선 하나 만들어준 게 있으니까 그 곡선을 참고해가지고 수입 요쪽에 곡선 하나 있잖아요. 그치? 요거를 잠깐 열어줍니다. 잠깐 열어주고 우측면으로 볼까요? 우측면. 곡선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 만들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패턴 지정할 요소 경로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2개 만들어졌죠. 근데 얘를 4개로 늘려주면은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쵸? 요게 바로 곡선 패턴을 통한 패턴 복제입니다. 패턴 복제. 그래서 요 역시 만들어주진 않겠습니다. 됐죠? 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분할이 있는데요. 분할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대칭 복사까지 먼저 할게요. 대칭 복사를 하실 때는 대칭 복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대칭 복사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칭 복사를 한다는 건 대칭을 할 대칭 기준이 있겠죠. 대칭 기준. 대칭 복사 면을 선택하시고 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이게 라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라이트를 기준으로 이 원통이 대칭 복제가 되죠. 대칭 복사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만들어주진 않겠습니다. 만들어주진 않고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합치기가 있는데, 합치기는 그냥 도형 두 개를 합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서로 접해 있는 서로 다른 도형이 접해져 있어야지만 합쳐지겠죠. 접해져 있다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두 개 서로 다른 도형이, 다른 입체 도형이 있으면 그걸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 설명은 대신하고요. 잠시만요. 빠르게 한번 합쳐볼게요. 이거 빠르게. 얘가 지금 두 개 접해 있는 것 같아요. 접해져 있죠, 그쵸? 접해져 있으니까 이 도형 3번 도형과 7번 도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자, 하나가 됐죠? 이상한 형태의 도형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합치기예요, 합치기. 아시겠죠? 다시 뒤로 돌리면은 합쳐진 게 풀어지죠. 그리고 3번을 숨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는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면을 통해서 이 도형 자체를 잘라버리는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접하는 면에다가 그 분할 자국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만들어준 면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이 면 2번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면 2번 클릭을 해주면은 면 2번이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근데 이 도형은 지금 면에 조금 접해져 있어요. 조금.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조금. 그래서 이 면을, 이 도형과 면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제가 도형의 크기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15를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15가 아니죠. 닫고 스케치 14를 클릭을 해서 얘를 50으로 바꿔줄게요. 50. 더 커졌죠. OK를 눌러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면 2번 면이 있죠. 면 2와 얘가 지금 닿고 있어요. 어디에 닿냐? 면 2번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뚫고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요 선 있죠. 요 선이 지금 이 도형과 이 도형을 서로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누르고 분할할 파트를 선택을 하고요. 분할 요소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도형이 잘립니다. 이 도형이 OK 누르면은 지금 두 개의 도형이 서로 달라져요. 보시면은 아래에서 보시면은 7번과 8번 있죠? 7번은 요 도형이고 8번은 이 도형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서로 다른 도형이라는 거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면에다가 자국을 만들 수 있어요. 분할을 누르고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분할할 면을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분할할 요소를 여기 보이시면은 요 요소 있죠? 요거를 클릭해주면은 여기 자국이 나죠. 자국이 났어요. 그쵸? 분할할 면을 요 바닥도 선택을 해줄게요. 바닥도 선택해주면은 바닥도 금이 가고, 위쪽도 선택을 해주면 위쪽도 금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면을 만들어 주면은 이쪽을 돌출시킬 수가 있어요. 돌출을 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 돌출을 시키게 되면 튀어나오죠. 그렇죠? 돌출시키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단방향으로 되어 있는 형태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돌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K를 눌러주면은 튀어나오고, 여기다 뭐 두께 같은 걸 늘려줄 거면은 두께는 또 이런 작업이 또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께를 이런 식으로 늘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돌출은 이렇게 평평한 면에서 돌출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구부러진 면은 두께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10으로 늘려주면은 이만큼 튀어나온 이상한 구조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엔 변형으로 위치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할 요소를 클릭을 합니다. 선에 따라 이동. 요선을 선택하면 되니까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 선을 클릭해 주시면은 요 위치에 따라 이동이 돼요. 얘는 지금 얘랑 다른 도형이니까 얘는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동을 할 때는 요 선의 길이만큼만 이동을 합니다. 요 선의 길이만큼. 이게 길면은 더 이동을 하고, 이게 길이가 짧으면 조금만 이동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빅사리가 났네요. 빅사리가. 예.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동하는 방식을 거리에 따라 선형 이동. 거리에 따라 선형 이동했죠. 네, 거리에 따라 선형 이동은 요 방향만 잡아주시면은 이 방향대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대로. 지금 25를 설정했는데 25가 아니라 내가 50을 해준다 하면은 그 방향대로 50이 이동되고, 그 방향대로 100을 넣어주면 100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X, Y, Z에 따라 선형 이동은 그냥 각각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쭉 움직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이쪽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X, Y, Z에 따라 선형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과 제자리 복사 축적이 있는데, 이 메이트 커넥터로 변형은 안 하고요. 회전은 이 회전축 있죠. 이런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요만큼 각도가 지금 현재 30도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90도로 바꿔주면은 90도만큼, 요만큼 윗면에서 딱 봤을 때 90도만큼 돌아가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현재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회전이라고 합니다. 회전. 이렇게 안 돌리셔도 되고, 그냥 회전축을 막 요런 데 잡아드려요. 요런 데. 요런 모서리 잡아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도 돌아가요. 예. 회전축을 뭘 잡느냐에 따라서 그 축을 중심으로 그 주어진 각도만큼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자리 복사가 있죠. 제자리 복사를 하게 되면은 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형의 입체 도형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하나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주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9번 있죠. 이 9번이 만들어질 입체 도형이 나타난 리스트입니다. 7번과 9번이 현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면 9번이 나타나는 거고, 만들지 않으면 9번이 삭제됩니다. 볼까요? 만들지 않으면 9번이 없어졌죠. 그렇죠? 예. 다시 변형을 누르시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아래 보이시는 축적을 해보게요. 축적을 하면은 현재 점 또는 메이트 커넥터 있죠. 그렇죠? 축적을 할 때 축적될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그게 어떤 점이든 상관없는데 요런 점일 때도 되고,
요런 점이 돼도 돼요. 일단 기준점을 기준으로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축적을 2배로 늘려볼게요. 2배로 커졌습니다. 2배로 커졌으니까 얘를 OK를 눌러주면은 현재 이 작은 도형이 2배로 커진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이걸 OK 누르면은 2배로 커졌죠. 예. 기존에 있었던 7번 도형마저도 얘가 가려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예. 한번 숨겨볼까요? 얘가 7번이죠. 7번 숨기면 8번이 숨겨져 있던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형까지 다 해봤어요. 변형을 해보고 마지막에 삭제가 있는데 그냥 이거 선택한 다음에 이게 지금 파트 선택한 거예요. 파트 선택해서 삭제를 하는 거고 선택한 요소가 지금 7번이고 삭제를 누르면은 파트 삭제라는 지금 히스토리가 또 남아요. 그렇죠? 변형한 히스토리, 파트 삭제한 히스토리 이렇게 해서 전체 히스토리가 남기면서 작업을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 한번 쭉 봤고요. 지금 안 되시는 내용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질문을 올려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은데 반복해서 보시는 게 첫 번째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컴퓨터 사용 자체가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모델링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셔서 따라 만들어 보시는 작업들을 해 보셔야지만 컴퓨터 사용하는 게 익숙해지셔야지 모델링을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여기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시 촬영해서 올려드렸습니다.